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와 광역별 소각장 건립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자체 매립지는 옹진군 영흥면 일대에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직매립이 아닌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자체 매립지 가칭 인천 에코랜드의 예비 후보지는 옹진군 영흥면입니다. 인천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영흥면이 1순위로 추천됐고 이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이 자체 매립지 공모에 응모한 결과입니다. 전체 부지 89만 4천 제곱미터 가운데 우선 14만 8,500제곱미터 일대에 매립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루 평균 매립량은 161제곱미터로 사용 기간은 40년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수도권 매립지와는 완전히 다른 친환경 시설로 건립됩니다. 소각과 재활용을 거치고 남은 소량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방식입니다. 규모는 수도권 매립지의 1%에 불과하고 하루 평균 매립되는 양은 20톤 트럭 8대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립 기간 동안 지하는 점토 처리와 고강도 차수막을, 지상엔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해서 주변 지역과 완벽하게 분리하고 매립 완료 후에는 돔을 걷어내고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친환경 공원과 체육시설로 조성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광역별 소각장 설치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연수구와 서구 등에 있는 기존 자원순환센터는 개보수해 현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구와 남동구, 부평 계양, 강화에는 신규로 4개의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와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는 지역에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일자리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민이 원할 경우 매립장 운영권 위탁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주민들과 성실하게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주민 대표단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인천시는 무엇보다 자체 매립지를 이 직매립 방식이 아닌 친환경 방식으로 건립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른 예비 후보지를 일단 발표했는데 이제 관건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가 에코랜드 예비 후보지로 영흥도를 선정하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라며 선정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장정민 옹진 군수도 강하게 반발하며 단식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흥도 쓰레기 밀장 즉각 철회하라! 예상대로 영흥도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2004년부터 가동한 화력발전소로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에서 환경피해가 추가될 걸로 우려합니다. 특히 발표 당일까지 주민들과 협의는커녕 용역과 공모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용납을 못하죠. 영흥 주민 아까도 말했던 6,300명 목숨 걸고 막아낼 것입니다. 엊그저께까지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발표 냈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있을 주민이 어딨어요? 왜?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로 가지.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의 반발도 거셉니다. 장정민 옹진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장 군수는 인천시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단식 농성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매립지가 필요하면 송도에서 영흥까지 해저 터널을 개통하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송도에서 영흥까지 지하터널에 대한 2030년까지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주민들을 한번 설득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옹진 강화 중구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국회의원도 보도자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배 의원은 밀실에서 인천시와 민간업자가 야합해 결정한 영흥도 쓰레기장과 중구 강화군 소각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무자비한 폭정을 멈추고 쓰레기장과 소각장 신설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시는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는데요. 2025년까지 인천의 재활용률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 이를 위해 인천은 인천만의 자체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선도적으로 자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서울과 경기에 동참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33년간의 피해와 고통을 끝내고 인천 시민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체 매립지엔 직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선행돼야 합니다. 시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은 쓰레기 발생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최대한 높이는 겁니다. 시는 우선 주택가와 상가를 대상으로 생활 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유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슬러지와 소각재 등 중간 폐기물도 자원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시는 기존에 전량 매립되던 하수 처리장 슬러지와 생활 폐기물 소각재, 도로 청소 비산재 등을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인천의 재활용률은 50% 수준인데 2025년까지 95%로 끌어올리는 게 인천시의 목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의 성공의 관건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인천.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단 연장선은 계양역부터 검단 신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정거장 3곳이 건설되는데 오는 2024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본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09년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된 지 약 11년 만입니다. 총 예산은 7,977억 원으로 LH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가 사업비를 분담합니다. 검단 연장선은 계양역부터 서구 불로동 일대인 검단 신도시까지 이어집니다. 총 연장 6.825km로 정거장 3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천의 남쪽 끝 송도에서부터 북쪽 끝 검단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남북이 철도망으로 이어짐으로써 300만 시민의 발걸음도 더욱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검단 연장선은 중량전철 8량을 한 편성으로 총 35편성이 운행됩니다. 열차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간에 4분 30초, 평상시에는 8분 30초로 계획돼 있습니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검단 신도시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항철도와의 연계성이 강화돼 인천 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전망입니다. 우리 검단이 15만 지금 6천 명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신도시가 들어서면 또 18만이 더 들어서게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의 땅, 정말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검단 연장선 개통 시기는 오는 2024년입니다. 다음 달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선이 개통돼 운행을 시작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비롯한 17개 사업에 465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인천시와 제1야당의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은 인천시와 정부 등이 갈등을 빚는 현안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공항철도 9호선 직결 문제 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서울시 그리고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풀어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역 간 상생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공항철도 등 민자도로의 요금 인하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3연육교 통행료와 직결된 2022년 민자대교 요금 재구조화에 시민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들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 같은 인프라들이 인천의 도시 발전과 시민의 편의성 제고에 직접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인천시는 국비학부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2024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감염병 전문병원의 기본 설계비 23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또 계양 강화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4억 원 반영에도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등 총 17개 사업에 국비가 반영되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비 191억 원을 반영한 상태인데 추가 반영을 통해 총 656억 원을 확보한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입니다. 여야를 넘어서 지역 민생을 챙기시겠다는 오늘 협의회를 열어주신 것이 국민들께 협치의 아주 좋은 사례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요 사업 17개 총 465억 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드리고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상당히 많은 만큼 인천에 꼭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계양 강화 고속도로 건설도 우리 당에서 총선에 공약했던 거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편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지난 10월 26일부터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생정책 발굴단 K투어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우리나라 항공 운송 규모는 세계 6위로 성장했지만 항공기 정비 물량의 절반은 해외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은 MRO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물론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투자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연간 국제 여객은 7천만 명, 세계 5위 수준입니다. 하루 1,100여 편의 비행기가 운행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결항과 지연 등 비정상 운항은 5천여 건. 특히 항공기를 고치려 해도 정비할 곳이 없어 국내 정비 물량의 46%는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때문에 인천 MRO 육성은 수건 사업이 된 상황.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 정부는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직접 투자는 물론 인천공항공사의 투자에도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 사업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년 전 정부 공모에서 경남 사천이 선정된 만큼 이곳을 지원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입니다. 장관님, 그러면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투자해서 해도 안 된다고 하면은. 인천이 훨씬 경쟁력이 있어서요. 사천하고 인천하고는 지금 MRO 산업의 경쟁력이 있어서는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국부 유출도 막기 위해선 인천공항의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한데 정치권의 반대로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비가 필요한 민간 항공기를 지역 균형 발전이란 명목으로 경남 사천까지 끌고 가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총연합회와 인천경실련은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고 범정부 차원의 항공 MRO 사업 육성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의 인천공항 MRO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국민 안전 보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다 어그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인천 시민사회는 다음 주 중에 정치권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인천 MRO 육성 지원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시 본청과 산하 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 행감에선 검단 신도시 도로망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서구 일대 1,100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검단 신도시. 계획 인구 18만 7천여 명으로 23년까지 총 사업비 11조 6천여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입주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서울과 연계한 도로망인 원당 테리, 검단 경명로 구간 등은 빨라야 23년 말에 준공될 전망이어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 시의회에선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3개 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일환으로 21년 6월부터 검단 신도시에 입주할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도로예요. 그러나 3개 도로의 준공일이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내년에 입주를 시작하는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도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미 통행료 납부액이 건설비의 2배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인천시는 유료도로법상 통합체산제로 되어 있어 당장 무료는 어렵다며 국토부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대안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속도로 그 직선화가 빨리 지하화된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이제 지상은 통행료를 안 받는 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양 18부두 재개발과 관련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인천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0% 정도는 항만기능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인천시에서 미리 선도적으로 세워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 인천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뭐 IPA라든지 또 인허가 권리가 해수부에 있습니다. 일부 그런 창고라든지 활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소 좀 늦어진 부분.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교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예산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항철도 요금 폭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법을 찾는 연구 용역이 이달 중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개선 방안이 6가지로 압축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공항철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노선에 2가지 요금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청라까지는 수도권 통합 요금제를, 그 이후 공항까지는 독립요금제를 적용합니다. 때문에 청라까지는 추가 운임도 저렴하고 버스로 갈아탈 때 환승 할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종대교를 건너면 추가 운임이 6배 이상 뛰고 버스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공항철도 요금 폭탄 문제가 시의회 행감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항철도 요금 체계 때문에 개선을 통한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이것도 지금 마무리 안 되고 있죠. 이것도 전액보다 국토유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만 하고 있는 겁니까? 좀 변화가 있습니까? 2년 동안 아무 진전이 없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 용역이 오는 18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검토한 개선 방안은 6가지. 첫 번째 방안은 전 구간을 통합 환승제로 통일하는 겁니다. 운임 손실분은 요금을 400원에서 500원 올려 충당하는 방안인데 기존 통합요금제 구간 이용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독립구간, 즉 영종지역 기본 운임 구간을 현재 10km에서 14km로 확대하는 것. 이렇게 되면 청라에서 운서역까지 거리가 13.8km인 만큼 이적 주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방안은 통합요금제를 운서역까지 확대하고 손실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 그동안 정부에서 요구했던 방안입니다. 여기에 일정 횟수에 한해 특별 할인 카드를 적용하는 방안과 구간별로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이 확정돼도 운서역까지 이용객은 요금이 인하될 전망입니다. 아직은 저희한테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영역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영종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운서까지 통합요금제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지금 그 영역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88억 원으로 추산되는 민자 사업자 손실분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입니다. 요금 인상과 지자체 부담 중 어떤 방안이 채택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와 경기도 마석을 잇는 GTX B 노선에 수인선 송도역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수지역발전협의회 등 1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GTX B노선 송도역 정차 촉구 범시민대책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와 경기도 마석을 잇는 GTX B노선, 길이 80.1km로 인천에선 송도 국제도시에서 출발해 인천시청역과 부평역을 거쳐 여의도, 서울역 등을 경유할 예정입니다. 해당 노선은 지난해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GTX B 노선이 수인선 송도역에 정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수지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1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GTX B 노선 수인선 송도역 정차 촉구 시민대책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선 GTX B 노선이 수인선 송도역에 정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인선 송도역의 승차 인원이 부평역과 부천시 소사역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천시 소사역 승차 인원은 23,120명으로 송도역 승차 인원이 20에서 25%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대책협의회는 앞으로 토론회를 열고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송도역 정차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연수구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시민 서명 운동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개하여 청와대, 국회,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반면 인천시는 이 같은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송도역 정차를 통해 발생하는 추가 건설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는 현재로선 추가역 신설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A도 마찬가지고 C노선도 마찬가지고 B노선도 마찬가지고 국토부가 지금 하고 있는 GTX 자체에 추가로 건설되거나 계획하는 정거장은 없다라는 거죠.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GTX B노선의 수인선 송도역 정차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시민들의 청원과 신고, 호소를 귀담아 들어보고 관계당국의 입장을 알아보는 청신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시민청원에 올라온 서구 루원시티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청원을 짚어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청원은 물론 반대 시위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이 루원시티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심의를 중단하고 불법주택 전용 방지를 위한 인천시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공감수가 3,000건이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청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루원시티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난개발로 무분별하게 건설이 될 경우 당초 도시개발 취지를 위반하고 실제 계획 인구를 심각하게 초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인구나 학령 유발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특히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복리시설 설치 의무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초과 인구가 유입이 돼서 과밀합금 문제와 교통체증 증가 등 주거 환경 저하가 발생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주거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립니다. 취사가 가능하고 난방과 세탁시설 등을 갖춘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 형태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아파트처럼 구분 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한 반면 별도의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나 대출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루원시티의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루원시티에 계획된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상업 3용지와 중심 1, 3, 4용지에 계획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 5,127실에 달합니다. 루원시티 계획인구는 9,500세대인데요. 계획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추가로 유입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거시설에 꼭 필요한 학교용지 확보나 복리시설 설치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초과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 부족, 교통체증, 법정 주차 대수 부족 등의 문제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박남춘 인천시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루원시티 난개발을 학생 수용시설 부족 및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이것은 도로 상하수도 기반 시설이나 또는 학교 문제 또 교통 문제 이런 것들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니 여기에 맞게끔 사업 시행자 등과 협의를 해서 그 개발 계획 변경이나 이런 대안도 하여튼 좀 검토하자 하는 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 반발이 커지자 일단 건축 심의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개발 계획 변경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사용 형태가 그런 부정적인 거는 많은데 법상으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안 마련을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현재 루원시티 주민들은 생활형 숙박시설 반대 서명운동과 시민청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도 생활형 숙박시설은 학령 인구 유발로 학생 배치 계획에 부적합하다며 사업 승인권자인 서구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취재한 결과 오늘 저희가 드리는 신호는 주황색입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인천시와 또 사업 승인권자인 서구청이 대책을 찾고 있는데요. 서구청은 최근 난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취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신호의 이정윤입니다. 송도국제교시에 자리한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올해 안에 환자 10만 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을 생산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방역당국도 빠르면 연내에 허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두 축인 백신과 치료제. 화이자를 비롯한 해외에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치료제 개발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 중심에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생산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약을 복용한 후 4, 5일이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회복 기간도 44% 단축된다며 임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또 치료제를 받은 사람은 중증 환자로 발전한 예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생산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한 10만 명분 정도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은 선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연내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임상시험이 초기 단계인 만큼 효과성에 대해선 좀 더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쪽은 아마 빠르면 연내 정도에 일정 정도 허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은 좀 더디지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개발한 백신의 위탁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우리 연말 안에 대량으로 생산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만 되면 쉽게 말해서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백신은 우리나라는 좀 늦을 것 같긴 한데 미국이나 영국 이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만들면 생산 기지가 우리나라 큰 걸 많이 갖고 있거든요. SK 이런 데서. 서 회장은 치료제 가격에 대해선 국내에는 원가로 공급하고
해외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봐준 분들, 바로 초등 돌봄 전담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최근엔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봄 공공성 확보를 주장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위해 아이들을 돌봤던 초등 돌봄 전담사.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인 이들의 근무 여건은 열악합니다. 전국 12,000여 명의 초등 돌봄 전담사 가운데 84%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교하면 명절 휴가비, 정기 상여금 등의 복리후생과 근속 임금에서 차이가 확연합니다. 최근 돌봄 교실 관리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참다 못한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파업에 참가한 초등 돌봄 전담사는 전국적으로 6천여 명,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긴급 돌봄이라는 혼란을 마스크 한 장과 돌봄 전담사의 책임감으로 극복해왔다. 힘겨웠지만 긴급하며 절실한 돌봄이기에 독박 돌봄을 버텨왔다. 그러나 고생했어요 말 한마디 못할 망정 돌봄 노동자는 지자체로 나가라니 분노가 치민다. 이들은 지자체 이관은 결국 민영화로 이어져 고용 불안은 물론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 교실 민영화다. 민영화는 곧 공적 돌봄의 해체고 곧 고용 불안이다. 공적 돌봄의 민영화는 돌봄 전담사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학부모의 피해를 부른다. 교육부는 뒤늦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참여도 보장하지 못했고 협의체의 방향성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25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인선은 올해 복선전철로 완전 부활했죠. 과거 운항하던 협계열차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 옛 열차 모습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실제로 과거에 인천과 수원으로 가던 열차가 2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박물관장이 인천에 무상으로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이형고 기자입니다. 인천과 수원을 오가던 협객열차 수인선. 마주보고 앉으면 무릎이 닿을 정도로 작아 꼬마열차로도 불렸습니다.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나르며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용인까지 가가지고 용인서 저 친구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먹고 오던 그런 추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추억은 그 당시엔 전부 다 보따리 할머니 좁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애들. 점차 수요가 줄면서 1995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협계열차. 시립박물관에 25년 전 그 꼬마열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969년 제작한 이 객차는 폐선 이후 목인박물관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보관하다가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보존 처리를 거친 이 객차가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적재, 적서, 적시에 있을 자리에 이렇게 협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이 또 굉장히 저로서도 영광스럽고 또 저 유물로서도 또 제자리에 왔고. 올해는 수인선이 25년 만에 복선 전철로 완전 부활한 데 이어 옛 객차가 고향으로 돌아온 역사적인 한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내년 3월까지 추가로 수인선 객차 2량과 부속품에 대한 보존 처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옛 송도역 역사에 이 객차를 전시해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연탄을 떼야 하는 저소득층은 걱정이 클 텐데요. 인천경제청과 입주기업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8년째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인천경제청 직원과 입주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면장갑과 마스크, 비닐옷으로 무장했습니다. 나무지게에 연탄을 싣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좁은 골목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각 가정에는 사랑과 온정이 담긴 연탄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연탄을 나르는 일이 쉽지 않아 얼굴에는 땀이 흐르지만 힘들기보단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새 시대에는 보일러 빼는데 보통은 이제 그러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힘을 써보고 싶어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땀은 나는데 이게 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땀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르신들은 따뜻한 미소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봉사자들 덕분에 어르신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루 짧은 시간 이렇게 봉사를 하면 여기 계신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따뜻한 겨울을 이렇게 연탄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나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한테 또 직원들도 저도 이렇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뭐 항상 이렇게 매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인천경제청과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3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저소득 가정과 홀몸 어르신 가정에 전달한 연탄은 모두 26만여 장. 올해도 모금을 통해 총 200가구에 4만 장의 연탄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그 지역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2013년부터 8년째 우리 연탄의 나눔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이러한 연탄 나눔 활동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께서 조금이나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의 온기는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됐는데요.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기획부터 촬영, 편집이 가능한 시민제작단이 전통시장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건데요. 현장에 이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구 과자시장에 마련된 청년몰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에게 창업지원금과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자시장의 특색인 청년몰 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카메라에 담습니다. 청년 상인들의 땀과 열정을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풀어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시민 제작단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시민 제작단은 기획과 촬영, 편집이 가능한 10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제가 정선인 중앙시장하고 과자시장을 맡아서 촬영을 하면서 여기가 되게 오래됐구나. 그리고 잘 되어 있구나. 그리고 정선인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과자시장은 상인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다 잘 화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의 이야기를 좀 더 발굴해 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민 제작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는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인천 중소기업 벤처기업청,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참여합니다. 시민 제작단은 앞으로 전통시장 홍보 영상 15편을 제작합니다. 홍보 영상에는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의 모습과 특색 있는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이 굉장히 풀어지고 있어요. 이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한다고 하니까 저도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지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이것이 또 코로나19도 극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힘껏 응원하고.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은 시민 제작단이 만든 전통시장 홍보 영상을 특별 편성해 방송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활동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11월은 불도심 강조의 달이죠. 그만큼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년 인천에서 30명 이상이 겨울철 화재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인천 소방본부가 여기에 대비해 내년 2월까지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이맘때부터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468건이고 사망자는 매년 30여 명에 이릅니다.
네,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많고 전기장판, 난로 같은 난방용품 사용이 늘기 때문에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부주의로 일어나는 화재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사전 예방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예방 중심의 조치로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 건수를 5% 이상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의 화재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시 소방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문해 주거시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지역 전통시장 52곳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점포들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불시 점검도 시행합니다.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홍보 활동도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온라인 캠페인과 공모전 등을 통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차량 1소화기 갖기, 안전한 난방용품 사용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추운 겨울철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화재를 가장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겠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